네, 두산인프라코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진 대표님 안녕하세요. 두산인프라코어 1,500원에 50% 중장기로 들고 가도 될까요? 중단기 목표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수익은 한 10% 정도 나셨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토마토 TV를 오랫동안 계속 제가 이제 지난해부터 출연을 했는데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제가 두산인프라코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 두산인프라코어 이야기만 나오면 당장 팔아야 된다. 지금은 반등 나올 때마다 정리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계업종과 관련된 부분에 제 스탠스는 좀 바뀌었다. 그래서 기계업종은 이제 지금 자리라면 조금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거의 1년 동안 박스권이었습니다. 거의 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를 비롯한 기계업종들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굴삭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얼마나 많이 캐파를 차지할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저는 의문입니다. 여전히 의문이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이에 대한 기대감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일부 대형주 쪽에 그냥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나머지 쪽으로 수급이 쏠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IT 대형주 쪽에서 수급이 일단은 조금 이제 풀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 최근에 화학업종이라든지 기계업종 거기에 정말 실적 거의 나오지 않는데 기대감만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 있죠. 바이오 종목 아닙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도 지금은 거의 기대감만으로 가고 있죠. 이쪽으로 지금 수급이 쫙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는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는 있지 않지만 사실 지수 대형주 중에서는 증권주를 제외하면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은 화학주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그러니까 낙폭을 키웠던 부분을 많이 하는 수준까지 반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 수준인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기계업종들도 같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쪽에서의 소위 말하는 매출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지난해보다는 더 나아진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수급도 훨씬 더 좋아졌고요. 실적과 관련된 가시성도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은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굳이 이 종목을 중장기로 들고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왜 중장기로 들어가지 말라는 건지는 제가 제 야자 타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까지 길게 들고 가지 마시고요. 목표가만 설정을 하십시오. 저는 올해 한 상반기 정도까지 시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인다면 14,000원까지의 반등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목표가는 한 14,000원 정도. 근데 나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12,000원 정도까지만 들고 가십시오. 단기 목표가는 12,000원이고요. 장기 목표가는 14,000원입니다. 일단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매수가까지 오면 다시 한번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매수가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